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6월 29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국 선물이 지금 나쁘진 않아요. 뭐 한 0.5, 0.6 뭐가 됐든 양봉 상태이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,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지금 선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마감이 어떻게 되냐? 왜? 새벽 중에 뭐 연준이든 누군가의 발언 이런 거 하나로 좀 뒤바뀌는 지수죠.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, 결국 중요한 거 지금 미국 지수, 우리 장중에는 미국 선물, 우리나라 지수, 그리고 환율, 요 정도가 지금 이제 같이 엮여 있습니다.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엮여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좀 가장 무게감, 중요한 건 뭐냐? 환율이라고 좀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환율이 1,300원 다시 좀 위협을 하는지, 지금 1,287원이거든요. 일단은 뭐 1,290원, 1,295원만 넘지 않으면은 또 그냥 저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, 또 혹시라도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은 환율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지수가 이상하게 빠진다. 이거 왜 이러지? 하고 싶어서 이상해서 보면은 미국 선물 아니면 환율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. 물론 없는 일로 갖다가 지나가면 좋겠지만, 그런 것처럼 환율 좀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. 그리고서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, 요게 이제 30일 발표가 있습니다. 요번 주말 뭐 금요일 뭐 요즘 나올 것 같은데, 요거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좀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. 뭐 인플레 요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 그런 부분에 엮이는 부분인데, 이거는 뭐 발표가 나와봐야 알죠. 지금 벌써부터 막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저는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뭐 발표가 좀 너무 막 과하게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지수 조정은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관심 테마에서도 설명드렸지만, 이게 오늘 지수가 좀 밀리나 싶다가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거든요. 마무리를 했으면은 뭐 종가 베팅이든 시가 베팅이든 다음날 그런 거 참 좋았을 것 같은데, 미묘하게 좀 돌려준 거는 거슬리긴 합니다. 거슬리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게, 증시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해서 힘이 좀 더 있다는 거예요.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, 그리고 지수 폭 자체는 뭐가 됐든 좀 과하게 밀린 자리에서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, 저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기도 한데 800선은 일단 좀 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서 새로운 악재가 등장 안 한다는 전제 조건, 절대 전제 조건이에요. 절대적인 그게. 근데 사실 지금 막 엄청 뭐가 추가될 부분은 없죠. 인플레 뭐 얘기 같은 거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. 지금 자리에서 막 인플레 이슈 뭐 내용 뉴스 붙이면서 막 지수 3% 4% 민다? 저는 그거 또 좋다구나 하고서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낙폭 과대해서 좀 돌려주는 구간이고, 이 상승 힘이 어디까지 좀 갈지 계속 보시면서, 그리고 지금 미리미리 비중 대해서 내 종목들, 얘네들이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 법한 종목인지, 그리고 자리마다 다 다를 거예요. 뭐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물린 종목은 무조건 손절이에요. 사실은 막 시세 주고서 막 삼상 막 2차 파동 3차 파동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 있잖아요. 막 보다 보면은 막 이런 종목, 내 원전은 요게 한번 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거 말고서 좀 예시를 드리기 좋은 게 삼프토건 뭐 이런 자리, 아니면은 좀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, 뭐 SDN을 막 이런 자리에서 물려 있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지금 예시로 그냥 이제 종목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보여드린 건데,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가장 최우선은 내려올 때 바로 그냥 대응입니다. 물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안 돼요. 내가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면은 원래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, 지금 결국 다들 비중에 대해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? 어디쯤부터는 내가 좀 다시 현금 확보를 해두면은 그 뒤에 지수가 상승할지 밀릴지 몰라. 하지만 올라가면 배는 아프겠죠. 배는 아프지만 현금은 들고 있기 때문에 기회 기다리면 또 매수를 할 수 있어. 하지만 내가 정리 안 하고서 버팅기다가 다시 밀리면은, 그러면은 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또 다시 겪어야 돼. 그런 부분에 대해서
꼭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. 현금 들고 있는 거는 뭐가 됐든 기회이고, 우리나라 하락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. 한 몇 달 간격으로 무조건 옵니다. 우리나라는 특성이 옛날부터 그랬어요. 거의 좀 과학적 수준으로 갔다가 통계만 봐도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체크하시고, 지금 계속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, 지수랑 연동해서 매매 시나리오, 계좌 시나리오, 비중 조절 꼭 생각하셔야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사실은 하락장을 겪더라도 하락장 이후에 돌려줄 때 개인들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. 근데 다 물려있는 곳에서 내가 기회를 창출을 하려면은 현금을 확보를 시켜야 됩니다. 물론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막 상한가 하고 막 시세 주고 막 하면서 내가 물려있는 자리보다 더 가줘. 그럼 좋죠. 근데 그렇게 갈 확률이 얼마나 될지, 그냥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무언가 좀 시세를 줄 만한 이슈거리가 있나, 그런 부분들, 차트 관점이라던가 사실은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. 주식은 그런 거 꼭 생각하시고, 이런 금리 인상 계속 이야기는 나오겠죠, 연말까지. 그래서 지금 좀 돌려주더라도 제가 현금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. 결국에는 금리 인플레 얘기 안 나올까요? 연말까지 한 번도 안 나올까요? 저는 나오면서 지수 조정 핑계거리로라도 무조건 뉴스 한두 번씩은 꼭 붙여줄 거라고 생각해요.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. 인플레 막 공포, 뭐 식량 공포, 그 다음에 뭐 금리 뭐 3.4% 전망이었는데 4% 넘어야 된다, 이런 뉴스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게 이제 하방 압력을 연말까지는 계속 좀 가해주는 부분들이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러시아 종전 언제 하냐, 얘네들. 지금 봐서는 종전을 할 기세는 안 보여요. 그냥 점령해서만 끝내지 않을까 싶고, 시황 지수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망이 짧게 현금 확보 위주. 지금 지수는 좋죠. 지금 단기적인 시황은 좋은 겁니다. 거시적인 시황이 안 좋은 거예요. 거시적인 시황이 금리 인상, 계속 하방 압력인 거고, 지금 단기간은 과한 낙폭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해지고 있는, 즉 상승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이랑 중장기 관점이랑은 달라요. 그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러시아 유럽 측의 가스 공급 뭐 줄이겠다부터 해가지고 석탄, 여름철 아시아 석탄값 역대 최고가다, 중국 전력 수요 급증 우려, 이런 것부터 있었는데, EU 러시아의 가스 공급 심각한 차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. 러시아에서 유럽행 가스 완전하게 나올 수도 있다, 차단할 수도 있다,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겨울 이전 가스 저장고 80% 채워야 된다. 왜? 원래 EU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겨울을 났었거든요, 남방으로. 근데 지금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졌죠, 서방 국가랑. 그러다 보니까 가스 차단이, 뭐 러시아 측에서는 사실 핑계거리 막 이것저것 만들면 됩니다. 만들면 되는데, 차단을 일단은 뭐가 됐든 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안 그래도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도 올랐어.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갖다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싼. 그래서 유럽 측에서 원래 석탄을 안 쓰겠다 했는데, 지금 석탄을 다시 좀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죠. 왜? 현실적으로 돌려야 되니까. 아무리 나 이제 막 다이어트 할 거야, 라면 안 먹어 라고 하지만 일주일 굶었는데 집에 먹을 게 라면밖에 없어요. 그럼 안 먹을 수 있을까요? 나 죽어도 라면 안 먹을 거야, 죽어도 콜라 안 먹을 거야 이랬는데 한 1, 2주 굶었어. 어떻게 막 집에 막 갇혔어.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. 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 망가지고 막 입구 다쳤어. 살아남아야 돼. 근데 집에 라면밖에 없어. 라면 안 먹을까요? 그런 사람은 먹어야겠죠, 살기 위해서.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석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것저것 부각되는 내용들. 석탄은 GS 글로벌 하나죠. 얘는 뭐 차트 관점에서 그렇게 좀 볼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일단은 오늘 일시 석방 나왔어요. 3개월 동안. 그리고 뒤에 광복절이 오죠, 8.15 관련해서. 광복절 전에 뭐 특별 사면 이야기 나오는지, 오늘 요것 때문에 이하공영 움직였는데 관련주는 그냥 이하공영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장기평 뭐 좀 돌파해 주나, 요거관에서 뭐 지지 저항을 만들었는데, 요 6,500원 좀 주변을 자꾸 비비적 하는지.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뚜렷한 내용은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겠죠.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
일단 당장은 비상사태 발령을 안 했어요. 대신에 몇 주 후에 다시 재노는 예정이다. 그래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이 뒤에 뭐 국내에서 좀 감염 이슈 나오는지 좀 많이 밀리긴 했네요. 일단 이런 구간 좀 주변이나 와장창 깨는지. 근데 이게 좀 차트 관점이고 저는 블랙 테마는 좀 재료가 항상 긴가민가 해가지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지금 국내 감염자가 나오면은 그런 이슈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아니면은 WHO 이거 몇 주 후에. 근데 이게 전염성 자체가 워낙 일단 낮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면은 저는 지금 관련주들 눌리면서 사 모아갈 것 같아요. 전염성이 압도적이었으니까. 왜? 코로나는 못 막아요. 애초에 전염성 딱 보고서 그 중국 우한에서부터 중국 전역 퍼지고 우리나라 들어오고 세계적으로 다 퍼지고 그 사이즈 딱 처음 중국 전역 퍼지는 것부터 이거 전염성 말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. 누가 봐도 애초에 전염성이 그렇게 높은 질병도 아니고 좀 뭔가 접촉 이런 게 좀 더 부각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함부로 눌림하기는 조금 거슬리는 테마이지 않나. 차트 관점만 봤을 때는 돈 많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그런 정고점 이런 구간부터는 한번 좀 슬쩍슬쩍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. 재료 때문에 저는 그냥 당일 뉴스 나오거나 아니면 당일 움직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구간 지지하다 좀 돌려준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구간에서 그냥 차트로 좀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크라이나 식량 이런 거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오늘 신송홀딩스도 이런 식으로 좀 반짝하고 현대사료는 결국 여기 지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 얘네가 또 곱게 죽을까? 밑에 3만원 자리도 있고 산업부터 신송홀딩스, 현대사료, 한일사료 등등 식량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. 식량 7, 8월 밀 비축량 이런 것부터 해서 식량 비료 수출 제한 그리고 요거는 날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뭄 얘기도 계속 또 지금 이제 장마철 지나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갔다가 지금 가뭄은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. 이상기후 때문에 기후가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막 난리도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미국 중부 지역 최악의 가뭄, 우크라이나발 세계 식량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. 최소 2년 이상 위기. 애초에 공급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. 그래서 식량 이슈는 인플레도 지금 당장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도 한 달이 신송홀딩스 7%네요 시간에. 인플레도 뭐 지금 당장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량 이슈들 관련 주들은 저는 전 저점 깬다거나 하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섹터이지 않나 싶어요. 식량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또 상한가 간 삼성전자 30일 차세대 공정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3나노 반도체 양산 돌입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뭐 30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발표 가능성 요 얘기가 좀 찌라시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나올 거는 같아요. 분위기상으로는 나올 것 같고 3S랑 가온 칩스 얘네가 이제 관련 주죠. 가온 칩스 어딨냐? 밑에 있을 텐데. 가온 칩스랑 3S 얘네들이 시간에서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. 근데 얘는 신규 상장주고 3S는 좀 애매하죠, 얘가. 그래서 뭐 관련주라고 좀 부각은 됐는데 그냥 이번 주에 발표가 있다. 그냥 저는 이런 걸로 갖다가 삼성전자랑 나머지 반도체 수급, 지수, 견인에 대해서 좀 힘을 쓰나 그 정도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재건 관련해서 오늘 우크라이나에 올해 38조 원 지원 합의 그 다음에 G7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을 좀 지속적으로 줄이겠다. 이 얘기는 뭐죠? 결국에는 아까 전에 뭐 석탄을 쓸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, 원전 관련해서 투자라던가 뭔가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G7 러시아에 보복관세 부과할 거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수입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활용을 할 예정이다.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뭐 30일날 얘네가 중재를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을까 싶어요. 러시아가 애초에 할 거면은 진작 대화를 했을 텐데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혹시라도 뭐 회담 이런 거 좀 얘기 나오면은 그런 거 바로 재건
관련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이 막 이런 뉴스들 때문에 계속 안 밀리고 들썩들썩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관심타만에 두고서 뭐 하긴 하는데 결국 종전 안 나오면은 쉽지 않지 않나? 이 생각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종목이 많습니다. 삼부토건, 서암기계공업, 데모, 서현탄, 메타, 현대에버다임, 해인, 도화엔지니어링, KH건설, 삼부토건. 저는 본다면은 서암기계, 삼부토건, KH건설. 서암은 결국에는 얘 시간에 마이너스 됐네요. 아까 전에 플러스였는데 퇴근할 때 봤을 때 3%막 이렇게 갔었죠. 요거 거래대금 죽고서 좀 과하게 밀리더니 꾸역꾸역 올리긴 했어요. 올려놓고 시간에까지 좀 올렸었거든요. 근데 고려산업은 지금 이 모습이 좀 안 나오네요. 여하튼 이런 재건 관련 주들, 그리고 재건이라고 하니까 그 우림 PTS 얘네가 재건에도 엮인 것도 같고 얘는 뉴스를 안 붙여가지고 좀 긴가민가 한데, 일단은 재건 이슈 이런 내용 좀 뒤에 나오는지,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업계 간담회. 요거는 결국에는 게임주들은 각자 게임 뭐 대박을 치던가 아니면 코인이 좀 시세를 주던가 이런 거를 좀 더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, 위메이드 맥스가 얘네가 무슨 게임이었죠? 미르 모바일. 요거 발표하고 확 밀어놓고선 낙폭 과하게 이제 재료 소멸, 단기 재료 소멸로 밀어놓고 게임 출시 뭐 요런 게 이제 출시하고서 그 매출 5위 안에 들어갔다. 그래가지고 그거 좀 부각시키면서 오늘 시간에서 좀 올린 내용이 있죠. 종가는 뭐 좀 긴가민가 했는데 저 내용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. 결국엔 게임주들은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수급. 넥슨 게임즈는 매각 이슈 언제 나오나 좀 궁금하네요. 분명히 세금은 내야 될 텐데, 올해 안에는 세금은 내야 될 텐데 그 지분을 매각 정리 안 하고서는 세금 내기는 불가능한 금액에 가까웠거든요. 저는 뭐 넥슨 게임즈는 차트는 뭐 이런 전저점 깨진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데, 게임주들은 좀 개별 이슈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일진이랑 CIS 뭐 예비 입찰 진행 중이죠. 요거는 오늘 좀 부각은 안 된 것 같고, 그래도 다음 달 최종 공급 계약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음 달에 혹시라도 뉴스 튀어나오나.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수급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로봇은 8월 잼스 출시입니다. 이 다음에 별 시장에 큰 변화 없으면 로봇이 한 번 정도는 좀 더 또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, 로봇 어딨냐? 휴림이랑 로보로보 저는 요거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. 얘네가 전 저점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깨고 내려가던가. 근데 쉬워 보이진 않죠?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임을 여기서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지 그런 움직임 좀 잘 볼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잼스가 여러 차례 연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8월에 딱 출시를 할진 모르겠어요.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뭐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G7 중국 1대1로에 맞선 인프라 투자 약 800조 원 가량. 요거 뭐 태양광 발전소 있고 루마니아 소형 원자력 모듈 배치 있고 해저통신 케이블 이런 게 이제 오늘 부각은 안 됐죠. 그냥 쓱 엮여서 움직이지 않았나. 어차피 이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고 이거 원전이고 해저통신 케이블은 좀 주요 테마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. 자, 그리고 저는 요번 주 뭐가 됐든 뭐 오늘 저도 오버나이트 하는데 관련해서 일단은 단타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계속 관심은 최상에다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. 오늘도 원전 관련해서 10% 20% 막 이렇게 뽑아주긴 했는데, 원전 관련 이 세일즈 나가 있는 부분, 체코는 8조, 폴란드 40조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체코, 폴란드 이렇게 가 있죠 이미. 그리고서 대통령께서도 원전 수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G7 26, 28일. 근데 여기서 이제 일정이 아예 대놓고 나왔어요. 29일은 한국, 네덜란드, 그 다음에 한국, 폴란드 양자회담, 그리고 주요 의제로 원자력 수출. 폴란드는 원전 플러스 방산이다. 그래서 이 부분. 30일은 한국, 체코 양자회담. 지금 체코랑 폴란드 뭐예요? 원전 진행하고 있죠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관계 사실상 세일즈를 위해서 보낸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출장, 파견 이런 느낌인데,
그리고 오늘 뭐 내용이 나오기는 한 것 중에 윤정부 첫 R&D 예산 확정됐다. 반도체 4,900억, 2차 전지 뭐 990억. 소형원 자력 모듈이 좀 작아요. 297억.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현 예산 대비해서 50% 정도 증가한 거더라고요. 2차 전지는 뭐 한 30%인가? 20%쯤 증가고. 그래서 금액은 좀 아쉽습니다. 아쉬운데 퍼센테이지는 좀 크지 않나. 그다음에 이런 수소, 바이오, 우주, 항공, AI, 로봇 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건 정책이 뭔가 집행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랑 바이오는 무조건 주축으로 들어가긴 했고, 그다음에 이 부가적으로 왔다 이런 섹터들에서 뭐 내용이 나오나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, 일단은 이렇게 원전 그리고 방산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세일즈에 방산도 좀 낄 수 있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랑 현대로템 요거 안 그래도 과하게 밀렸다가 시원하게 올라오는 모습 수급. 그래서 현대로템은 K2 전차죠. 그리고 폴란드 한국항공우주는 TOC 항공기 전투기 그거 관련해서 폴란드가 실제로 우리나라 와서 보고 갈 정도로 갔다가 파견을 했었죠. 공군이랑 뭐 육군이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국가 군인들 파견해가지고 실제 무기들을 좀 보고 갔었습니다. 그리고 그 정도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뭔가 좀 진짜로 진지하게 고려를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요번에 간 거에서 뭐 좀 세일즈 얘기 잘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요거 방산이랑 그 다음에 원전은 오늘 BHI가 좀 잘 가긴 했어요. 근데 저는 얘는 좀 제가 세력주를 매매하긴 하는데 뭐 잡주가 뭐 어디 있겠냐마는 이 종목이 좀 상가 같은 걸 잘 못 가요. 가고서 막 다음날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갭도 안 뜨고 그래가지고 BHI를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원래 보던 애들 G2파워, 우진, 한신기계, 서정, 기전 아니면 뭐 요 정도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BHI가 좀 더 잘 움직이긴 했네요. 우진은 일단 윗꼬리 쭉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 구간 뭐 13,500원 좀 잘 버텨주나. 한신기계도 만원이에서 안 밀리고 좀 버티는 모습. 그래서 이런 원전들은 이슈 튀어나오는지 30일까지 있다 보니까 요번 주는 좀 계속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것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. IPO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삼성 아리백 조만간 발표. 시기는 언제냐. 발표한다면 내용은 뭘까. 러시아가 쏘아올린 에너지 안보, 아까 전에 뭐 석탄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유럽 측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없죠.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던가 원전을 진행시키던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자신들이 기름이 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신재생 에너지 안 그래도 친환경 서방국가 스탠스가 친환경 환경 친화 요거죠. 저탄소 제로탄소 미국이랑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건데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좀 엮일 수밖에 없지 않나. 새만금 수상태양광 9월 오늘 풍력에너지가 좀 잘 갔는데 EU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입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. 예정이긴 한데 입법화할 수도 있다. 뭐 한 30%에서 40%로 올리는. 그리고 그런 거는 입법화 얘기가 나오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늘린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. 그 부분은 입법화가 나오면은. 그럼 오늘 지수 돌리니까 지수 돌리는 게 아니라 지수 나쁠 때도 수급 이탈 없더니 오늘 그냥 시원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OCI 하나솔루션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. 그래서 SDN 위주로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저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녀석들 일단 자르긴 했는데 관련해서 종목들도 부각되나. 그리고 풍력은 CS 베어링 시원해요. 그래서 CS 베어링, 유니슨 등등 이렇게 풍력 관련 주들 더 신재생 뉴스 붙어주는지. 이제 메타버스는 차트는 마음에 드는데 조금은 흐름이 길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스펙주는 얘네들은 인수합병 뭐 다음 달에 삼성 미국 방문해서 거기서 뭐 인수합병 발표 나올 수도 있다. 뭐 저는 아리백도 좀 생각나는데 다음 달에 일단 미국 방문이 있어요. 그거는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 일동제약도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. 그래서 요렇게 있는 것 같네요. 내일도 사실 비슷하지 않나. 오늘 시장들이 좀
잡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공구먼이 한번 시원하게 땡겨 올리고, 공구먼이랑 TS 인베스트먼트, 얘가 지분 엮여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까지 좀 강했죠. 그 부각이 되긴 했는데 얘네들은 좀 매매하기는 쉽진 않고, 노터스는 저는 오늘 좀 당했지만 얘는 좀 계속 보긴 볼 거예요. 종목이 워낙 돈도 좀 많이 터지는 종목이고 약하진 않아가지고,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 그대로 뱉은 거, 이것도 좀 체크 못한 것도 있는데, 그다음에 좀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잡다합니다. 개별 지들 멋대로 움직인 느낌? 아직 좀 테마를 이루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지수가 좀 돌려주는, 낙폭 과대에 대해서 돌려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나. 그래서 원전, 재건, 그다음에 뭐 이제 식량, 그다음에 나머지 뭐 방사능, 아까 전에 그 폴란드 수출 가능성 있는 애들, 그 정도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. 나머지는 이 수급 섹터, 지수 수급 들어오나, 뭐 눌림 종목들을 좀 볼 것도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지금 시장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거는 주도 테마라는 느낌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. 좀 뭔가 딱, 이게 주도지, 이게 주도 테마지 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날마다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, 그런 부분은 지수 오르고 날마다 종목도 올라요, 돌려요. 하지만 그날 골라서 매매하기에는 또 난이도는 좀 있지 않나. 뭐가 됐든 다 돌려주기는 하는데, 저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대충 좋아 보이는 섹터들 그냥 뿌려놓고 시세 주면은 거기서 이제 분할 매도하거나 정리하고,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접근을 하거든요. 눌림 주면 그거 좀 접근하고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꼭 환율, 미국 선물 이런 거랑 지수는 잘 체크를 하세요.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은 훨씬 좀 더 있지 않나 싶은데, 뭐 뉴스, 지수 시황에 대해서 흔드는 뉴스 나오는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